저는 강원도민일보 사회부차장 박지은입니다. 오늘도 춘천지방법원의 이희경 공판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경 판사입니다. 네, 벌써 가을이네요. 이제 좀 선선해졌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좀 알아야 할 법률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에 관해서 좀 판사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마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말하는 건가요? 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 이외에도 다른 사람, 즉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이라든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 대항력이 문제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택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집주인, 즉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되어 다른 사람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낙찰인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만큼은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인이 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야 임차인에게 비로소 주택을 인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이미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낙찰인에게 대항력을 주장을 할 수가 있나요? 좋은 지적이신데 대항력을 갖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임차인이 주택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그 주택에 관해서 근저당권이 맞춰져 있다면 그러한 근저당권에 기해서 이루어진 경매 절차에서는 낙찰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택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상당히 있겠네요. 예, 그럼 다음으로는 임차인이 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법률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의 주택을 인도할 의무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계속 주택에 거주해도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럼으로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기간 동안 주택을 점유해서 실제로 만약에 사용했다면 차임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키를 넘겨주지 않는다든지 해서 실제 사용 수익이 없었다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깡통주택이잖아요. 즉 주택을 담보로 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경매가 되더라도 낙찰 대금으로 대출금을 갖고 나면은 정작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줄 수 있는 보증금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항요건, 즉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절차에서 자기보다 후순위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네, 확정일자는 공증인 사무소나 아니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계약 날짜를 확정하는 의미의 그런 확정일자 접수인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즉 그 임대차 계약이 언제 있었는지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네, 이 확정일자 꼭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우선 변제권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다른 권리,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와의
그 저당권자와의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정할 때 확정일자가 저당권 등기일자보다 앞서면 임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임차인의 권리라는 것은 등기부상 딱 공시되는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경매법원에 자신이 임차인이니까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해달라 이렇게 배당 요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확정 일자를 받지 못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주장을 전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확정 일자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는 이제 보증금 액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보증금이 1억 원,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은 5천만 원 이하를 보증금으로 내고 임차를 한 소액 임차인은 확정 일자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대항력을 경매 신청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만 갖추면 보증금의 일정 부분은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또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나요? 네, 그 소액 임차인의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범위 이내에 이제 보증금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이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은 3,400만 원까지, 그리고 수도권은 2,700만 원, 그리고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은 1,7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좀 특별한 또 판결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원주지원 민사재판부에서는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서 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 있어서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이 구체적인 판례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 이제 아파트에는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이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등기까지 맞춰져 있어서 이 아파트에 관해서 경매가 곧 개시될 것이 예상이 되었던 사정이 있고, 그런데도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그 임차 당시에 아파트 근처에는 그 임차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 이미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 임차인이 임차 직후에 실제로 이 아파트가 경매까지 개시가 됐고, 또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이 그 인정되는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정해서 이제 임차를 했던 그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제 경매 개시 결정 전에만 대항 요건 갖추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그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이미 배당된 피고의 배당 몫을 영원으로 경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원이요? 네. 네. 오늘 이제 가을철에 또 이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에 또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 많은 도민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이런 생활 속 법률들 이제 알기 쉽게 또 이제 잘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